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 혐의가 있다면 상대의 재산을 나의 것으로 쓰거나 탐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쓰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누구라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처벌도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얼마만큼의 피해가 가게 되었는지에 따라서도 일반적인 형법 위반으로 기준이 될지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에 따라 처벌에 속하는지 등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고 이를 위해서는 꼭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법 위반의 사례는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 형법을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긴 사람은 그에 따라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법을 어긴 사실이 확실하고 그에 따라 누군가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었다면 형사 책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한 일에 대해서는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배상을 해야 합니다. 경제범죄가 어려운 것은 형사사건으로의 문제도 있지만 민사적인 부분들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모두 검토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에 다 따져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으로 연루될 수 있는 다양합니다. 관세법 위반도 이에 속할 수 있고 형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마약류 관리 위반, 성범죄 등 여러 형태로 불거지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으로 살펴보자면 뇌물죄, 알선수재, 도주운전 차량,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 누설, 상습 강도죄, 강도상해 재범, 보복범죄,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어기면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형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를 다 해줘야 하고 꼼꼼하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기에 어렵고 지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풀어나가려면 처음부터 개인이 처한 위기를 잘 다져야 합니다.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절도와 강도 행위의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타인의 것을 탐하는 것이 절도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이 강도행위입니다.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에 따라 해당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 등으로 하여금 실형을 2회 이상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범죄를 상습적으로 벌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본 행위가 모두 유죄로 판결이 된 경우라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도와 강도 행위에 대한 내용으로도 이렇게 높은 판결을 받는 과정이 있기에 이보다 더 심각한 범죄는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이후에 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그에 대한 피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문제이고 이것으로 하여금 발생된 위기는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부터 시작합니다. 해당 적발 수치의 기준은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난 이후에 측정될 수 있는 수치임을 아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본 형량 자체도 버겁다 느낄 수 있는데 만약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 높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상황에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1년에서 15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음주사고에서 인피사고를 대처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를 하게 되었을 경우 뺑소니에 속하게 되며 특정 범죄가 중 처벌법에 따라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로는 재산범죄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것을 탐하여 불법영득 의사로 취하였다면 그에 따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횡령이라고 하고 횡령범죄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사안이 업무 중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이때 취득한 금액이 5억 원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이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 금액이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이렇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풀어나가 주셔야만 달라질 수 있고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모든 것을 비교하며 정리해주는 과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 없이 진행한다면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없고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위기에 놓이게 되니 법률사무소와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상담이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